화면 보이시죠? 공유하면. 공유하면 잘 보이시죠? 오늘 함께 어, 공부하게 될 책 이름이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 두 권의 책을 이제 서점 교보 가서 찾아서 본 책 중에 이제 이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하고 후크라는 그 두 가지 책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주목을 했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마케팅 자동화를 뭐 다양한 측면에서 같이 공부를 많이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마케팅 자동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보다는 한 5, 6년 정도 전의 책이에요. 사실은 이 책이 지금 한국에서 출간된 지도 한 6년 정도 됐고 2019년에 출간됐더라고요. 2016년에 출간되어서 2019년대 저게 3세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케팅 자동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서 채워져 있어서 제가 책을 직접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세 번 정도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책 전체를 서머리를 하는데 한 10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오늘 발표드리는 거는 그 서머리 한 거를 다시 그 요약을 한 걸 갖고 자료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은 홈페이지 마케팅 플랜인데, 그 내용적인 핵심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기존까지 지금 마케팅 방식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노출 중심, 유입 중심의 어떤 그런 사냥꾼에 해당되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마케팅 활동이 이제 사냥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같은 마케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이 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의식이고 방향성인 것 같아서 제가 부제로 한번 이렇게 강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책이 구성된 거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9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뭐 표적 시장 선정부터 메시지 만들기, 광고 매체로 기대로 도달하기, 관심 고객 사로잡기, 관심 고객 육성하기, 세일즈 전환하기, 구매 고객의 최고의 경험 선사하기, 구매 고객의 생애 가치 높이기, 계획적으로 추천하고 추천 촉진하기. 이 내용들을 쭉 보시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맡아서 신태순 대표님이 강의했던 세일즈 파이프라인 6단계 세일즈 퍼널에 대한 설명을 했던 내용들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결국은 초기에 이제 우리가 리드를 생성하는 단계, 그죠? 마케팅을 할 때 리드를 생성하는 단계들이 이런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광고를 통해 가지고 신규 고객의 리드를 생성하는 과정들, 그다음 그런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고객을 육성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들, 그렇게 전환된 고객들을 리퍼럴로 관리하는 과정들, 어떻게 보면 마케팅 자동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마케팅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퍼널과 관련된 이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최신에 가장 많이 유용하고 있는 AARRR 이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획득하는 단계, 그다음 두 번째가 활성화시키는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방문을 시키는 단계, 네 번째가 수익을 내는 단계, 다섯 번째가 리퍼럴 하는 단계가 보통 AARRR 이론이고, 또 뭐 그 전에 우리가 마케팅을 했을 때 뭐 리드를 생성하는 단계, 육성하는 단계, 전환하는 단계, 이런 퍼널적인 것,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탑 퍼널, 미들 퍼널, 버텀업 퍼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실질적인 단계별로 세부적인 어떤 실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사실 나온 책들이 그닥 국내 마케팅 자동화 관련된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책은 이제 최근에 있는 마케팅 자동화보다 그 전에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DRM이라는 마케팅에 한 5, 6년 전에 유행했던 마케팅 컨셉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근간은 DRM, 즉 마케팅, 직접적인 마케팅에 관련된 DRM과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내용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마케팅 자동화는
그 DRM을 근간으로 한 마케팅에서 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성장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의식 자체는 지금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서는 고민들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용들이 포함됐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 내용이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써머리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뭐 요약하는데 한 10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1시간 내에 이 내용 전체를 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사실 시간이 짧은 것 같고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집중적으로 준비한 거는 1장에서 6장까지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7, 8, 9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장씩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전체를 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책을 좀 보내드리고 싶고, 이 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정도에서 오늘 1시간 내로 요약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 시장 선정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마케팅 자동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시장이 무엇이냐. 근데 대부분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마케팅 시장을 좁히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히 좀 주저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지션을 할 때 좀 더 큰 시장을 그물을 넓게 펼쳐야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누구나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다시피 작은 고객도 넓히고 싶지 않아서 표적 시장을 좁히는 걸 주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는 왜 틈새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자원 자체가 그게 뭐 마케팅 자원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투여할 수 있는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시장의 변화 핵심들이 결국은 스마트해진 고객의 구매 환경이 달라진 것들이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고객에게 섬세하게 내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적절한 타임에 전달돼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그 고객하고 어떻게 메시지가 뾰족해지느냐. 그 뾰족해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한다면 얼마만큼 연관성 있게 그 메시지가 그 고객에게 전달되느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요즘 마케팅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뾰족한 메시지로 고객과 관련성 있게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고객에게 기대하는 고객의 행동들을 끌어낼 거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광범위한 시장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를 겨냥하는 건 사실 아무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되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도 계속 이제 많은 캠페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고를 만들 때 똑같고 여기서 광고를 이야기하는 걸 엄격히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우리가 뭐 페이스북을 하든 아니면 구글을 하든 아니면 네이버 광고를 하든 간에 광고 소재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그 광고 클릭을 했을 때 랜딩으로 왔을 때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여러 사람에게 겨냥하는 이야기를 거기 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광고 소재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만드시는 분도 그렇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겨냥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자체가 대부분 공통적인 그 처음 이제 이런 마케팅 자동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마케팅의 어떤 캠페인을 구성해서 수행을 할 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가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된다고 그러거든요. 보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포스코 있을 때 광고할 때도 똑같은 광고를 수행하시는 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던지는 게 뭐냐면은 오너들이 광고 컨셉을 만들 때 이런 특징도 있고 저런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바구니에다 공을 담아서 여러 개를 던지면은 하나도 못 잡는데 하나를 던지면 잡는다라는 걸 가지고 광고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는 그런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광고 시장에서나
지금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광고 시장이나 광고를 뭔가 캠페인을 기획하고 캠페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핵심이 결국은 뭐냐, 많은 사람을 겨냥하고 싶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표적을 잡아서 많은 사람을 잠재 고객들을 뭔가 전환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들, 공급자의 욕심들이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 표적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표적 시장을 공략할 때 의미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병원에서도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가 뭐냐, 전문의라는 게 결국 뭐냐, 그 분야에 그냥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병원에 관련해서, 그 병고 관련해서 자기가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돈이 더 비싸더라도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고 전문의를 통해서 자기 병을 치유받길 원하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된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된다는 거죠. 결국 마케팅에 있어서도 틈새를 공략하고 그런 부분에 내가 그 분야를 뾰족해진 전문성을 갖게 될 때, 그리고 그 해결점을 갖게 될 때 오히려 가격적인 경쟁력을 무디게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경쟁적인 어떤 우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 책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도 가장 이제 캠페인을 만들면서 늘 고민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고객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우리 회사 제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제품의 특징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의 캠페인에서 이루어져, 특히 하나의 랜딩 페이지에서 뭔가 고객의 행동들은 뭐 리드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부분 캠페인에서 마케팅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어떤 경우일 때 과연 고객들은 자기 정보를 서슴없이 내놓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컨텐츠 캠페인을 구성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 때 그 본질적인 질문들은 고객에 대한 결국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고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고객을 얼마만큼 그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느냐라는 것 자체가 결국 얼마만큼 광고의 소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랜딩 페이지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리드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잠재 고객인 대상인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료는 제가 PDF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페르소나의 문제가 등장되는 것 같아요. 결국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세분 시장을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1mm의 폭에 1마일의 길이를 가진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mm의 폭에 1마일에 있는 시장에 있는 고객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장에 그 안에 있는 고객도 그만큼 명확한 대상을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바타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페르소나라고 설정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타겟 시장 내에서 타겟으로 하는 대상이 구체적인 사람으로 대상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인격화됐을 때 그 사람에게 공감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할 때 시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어떻게 공감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소통을 만들어낼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광고 소재를 만들든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만들든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단계별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든 그렇게 인지한 단계에서 출발해야만이 고객과 제대로 된 소통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지금 현재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들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쪼개고 그 시장 안의 고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상을 그리고 그 고객의 어떤 생각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고충, 결핍, 그들의 불안, 그들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량을 부과하는 게 바로 이 메시지 만들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객의 신규 리드를 생성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부분에 이 메시지를 만드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아마 이 저자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업에서 마케팅을 활동하면서 이 메시지를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메시지를 만드는 건 다양한 결국은 컨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뭐냐면 고객과 소통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런 메시지, 컨텐츠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컨텐츠 자체가 적절한 게 뾰족한 컨텐츠, 명확하게 대상에 해당되는 명확한 컨텐츠, 그리고 또 적절한 타임, 그리고 우리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야만이 사실은 캠페인을 기획하는 목적의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까지 대부분 뭐냐, 마케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많이 요즘 마케팅 강의를 할 때는 많이 저 스스로도 마케팅을 수행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 우리 기존까지 모든 마케팅을 어디에 맞췄느냐, 사실 비율을 만들어내고 바로 어디로 다시 연결합니까? 다 전환 페이지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컨텐츠도 전환을 전제로 하는 메시지를 만들었고, 전환을 전제로 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매 요청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거였어요? 고객 스스로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알아서 회원가입도 하고, 알아서 물건을 카트에 넣기도 하고, 알아서 고객이 구매해주기까지 바라는 되게 수동적인 그런 마케팅을 사실 수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사냥꾼이 아니라 농부처럼 마케팅이라는 핵심이 바로 뭐냐, 농사를 짓는 관점에서 처음 씨앗을 뿌리고 아니면 모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피를 뽑아주고 물을 대주고 하듯이 정말 철저하게 과실이 맺을 때까지 얼마나 농부는 열심히 그 처음 모종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기까지 과정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마케팅은 디지털 마케팅 다 뭐냐? 노출시키고 유입시키면은 그 다음에 알아서 고객이 사줬다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마케팅이고 우연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낸 다음부터 그날부터 기다리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연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뭐다? 이런 거를 의도적 마케팅으로 바꿔야 된다. 되게 목적의식적 마케팅을 바꿔야 된다. 마케팅 자동화라는 건 바로 그 목적의식적 마케팅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고객의 구매 여정별로 프로세스를 자동화시켜서 그 프로세스별로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과 접촉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고객이 뭔가가 기대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추적하고, 추적한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행동들을 제안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철저하게 뭐냐면 이 우연의 마케팅을 어떻게 가는 거죠? 의도적 마케팅으로 가는 게 바로 이 마케팅 자동화인 거고, 또 지금 이 디지털 환경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 자체가 변화되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고 목적부터 시작해서 광고 초점부터도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을 먼저 메시지 만들기 가장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만들 때도 하나의 목적만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랜딩페이지를 만들 때 대부분 뭐냐면은 랜딩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랜딩페이지를 제가 구분해서 보통 이제 단독형 랜딩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독형 랜딩페이지하고 홈페이지의 차이가 뭐냐? 홈페이지에서 유입을 만들면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페이지 링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버튼을 누르든 이북을 다운로드 받든, 아니면 뭐 카트에다가 뭐 넣든, 아니면 전환을 하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홈페이지 갈 때는 그런 홈페이지로 그냥 우리가 불러들였을 때는 그런 행동들을 고객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방문해서 계속 행동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뭐냐, 목적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고객이 거기 와서 자기 전화번호나, 그죠? 자기의 연락처를 남기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는 특정한 페이지를 클릭해서 특정한 뭔가가 이북을 다운로드 받든가, 아니면 특정한 페이지를 가도록 하는 이런 목적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광고에는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한 목적에서 이런 농구 마케팅에서는
처음에는 뭐다? 처음부터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고객에게 뭔가 뭘 한다? 리드를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걸 핵심적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광고에는 기타 정확한 행동 지침이 담겨 있어야 된다.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랜딩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랜딩 페이지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판매 방식을 정하라는 거죠.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고객 서비스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 또는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고객의 구매 여정상에 어떤 단계를 지금 변형한다는 거, 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고객이 오퍼라 그러죠. 그런 거 리드 마그넷이라고 그러는데 고객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콜투 액션을 넣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고객이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자기가 얻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공을 해야만이 거기에 목적하는 리드를 생성하는 단계든 아니면 특정한 뭐 고객의 행동을 원하든 간에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소기업들이 이제 처음, 아니면 또 처음 이제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은 처음에 랜딩 페이지를 홈페이지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의 랜딩 페이지 만들기 기능을 이걸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그 출발점은 뭐냐?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지는 보통 이제 팝업에 뜨게 하든가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개념이라는 것과 이런 단독형 랜딩 페이지에 대한 초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 홈페이지에는 목적이 뭔가 트래픽을 만들어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고객의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가 다양한 서핑을 일어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런 단독형 랜딩 페이지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홈페이지처럼 거기다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들고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명확하게 고객의 리드를 생성하는 게 핵심이고 하나의 목적이 명확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혼선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면서 또 랜딩 페이지도 어떤 목적으로 쓰냐, 내 이야기를 하기 바쁜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결국 뭐냐, 철저하게 자기의 초점에서 고객의 정확한 행동 지침을 담겨 있고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판매 제안, 사실 이제 USP라는 거는 제가 마케팅 처음 배울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책을 읽으면서 좀 약간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USP라는 것 자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걸 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USP라 그러면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의 장점, 특장점, 이거 특장점이라는 걸 대부분 뭐냐면 되게 기능적인 것들이든 아니면 뭐 어떤 차별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기능 중심의 어떤 서비스 중심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저는 핵심적인 고민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곳과 차별화된 우리 제품만의 특징, 그 특징이라는 것 자체가 뭐 대부분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판매 제한 USP라는 건 뭐냐, 결국 질이나 좋은 서비스라는 것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부분의 핵심은 뭐냐, 고객이 제공하는 거 질이나 서비스라는 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은 우리 제품이 어떤 질이 좋아요, 우리 제품 품질이 좋아요, 우리 제품은 어떤 성능이 달라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사서 직접 경험해보지 전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독특한 장점은 뭐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같은 제품들이 거의 정말로 독특한 제품 드물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독특함들은 어디에서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포장하느냐, 어떻게 배달하느냐, 어떻게 광고하느냐, 어떻게 판매하느냐는 고객의 결국은 우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의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더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개에서는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가 왜 그렇게 포장부터 시작해서 제품도 제품이지만 어떻게 고객들이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드느냐는 부분에서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 카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그런 일관성 있는 어떤 경험들을 만드는 부분에서 독특한 장점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고객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독특한 장점이라는 건 결국 내 제품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 그 독특한 장점이라는 걸 고객의 어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요소들,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필요들, 또 그다음에 그들의 니즈뿐만 아니라 원칙까지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더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제대로의 공감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들은 왜 구매하는가라는 문제에서 뭐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사는 거 목적은 결국 안전하기 위한 거다.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으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공감할 수 있고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USP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차별성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엘리베이터 피치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통 30초에서 90초 사이에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설명해내는 방식인데, 그 방식조차도 어떤 내 이야기를 하는 중심이 아니라 좋은 마케팅이라 고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입증하는 것들로서 바뀌어야 된다는 걸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의 제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제안이 특별한지, 어떻게 특별한 만들어낸 건지, 특별한 제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 이제 쉽게 가는 부분이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구매 결정들을 해버리는 경우로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시장이 아까도 말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사는 목적이 뭐냐, 에 대한 질문들, 그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제안들을 만들어 메시지를 만드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제안들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볼 것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치에 대한 거, 언어적인 측면, 이유, 뭐 가치 쌓기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통을 노려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지 사양이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우리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질적인 해결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앞에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의사가 있을 때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만의 어떤 그런 고객들에게 다른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특별함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자체가 바로 고객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카피라이팅을 할 때도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신태준 대표도 여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뭐가 좋다라는 이야기보다 누구와 우리 제품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앞에서 뭐 고객의 문제나 고충이나 결핍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에서 우리 타겟 고객은 누구지만 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들도 먼저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쓰지 마세요. 우리 제품을 오히려 쓰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어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 뭐 광고를 제가 집행을 해볼 때 최근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광고를 계속 집행을 해보면서 결국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는 해보면은 결국 소재가 거의 유입을 만들어내는데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이 요즘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는 거의 뭐 머신러닝을 가지고 광고를 세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다른 경험을 두 가지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광고를 하면서 그 페이스북에 맞춤 타겟을 통해서 모수들을 한 5천 명 정도를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모았던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광고를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캠페인을 만들 때 그분들만을 위한 기존에 만들어진 리타겟팅을 하기 위한 캠페인을 만든 게 하나 있고 다시 그 머신러닝으로 갖고 한 그 캠페인을 그래서 세 개를 구성을 한 거죠. 근데 리타겟팅을 했는데 딱 첫 번째 날에 12명이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한 건당 한 400만 원 되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전환이 12명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에게는 기존에 이미 광고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1차적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제안 자체는 바로 즉석적으로 그분들은 연결이 됐던 거죠. 근데 비해서 또 새로운 캠페인을 한 것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을 한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그랬고 그전에는 거꾸로 어떤 경우였냐면은 그전에는 머신러닝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리타겟팅은 오히려 광고비가 비싸지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자꾸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타겟팅 했을 때 머신러닝으로 모수를 모았을 때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와 연결될 때는 맞춤 타겟 광고가 이번처럼 아주 극적인 효과를 단기에 아주 끌어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거기에 맞는 광고에 소재를 썼었고 또 랜딩을 그렇게 맞췄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 광고 소재가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고객이 어떤 광고를 클릭하는 요소든 아니면 클릭해 들어와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요소든 그 소재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앞에서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이런 광고 타이틀뿐만 아니라 이런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환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타겟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오히려 훨씬 머신러닝이 정확하게 해주는 거를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타겟팅된 고객들을 어떻게 행동하게끔 만드냐는 결과는 결국 뭐다? 광고 소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광고 소재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내 고객 이번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목표에 맞는 고객들에 대한 이해, 고객들에 대한 어떤 요구들에 대한 이해, 또 거기에 또 맞는 제안들이 결국은 캠페인의 어떤 결과를 달리한다는 걸 요즘 저는 되게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광고 매체로 기대에 도달하기 부분입니다. 결국 광고를 하실 때 추적하지 않으면은 결국 내 광고가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저희가 어, 페이스북 광고 같은 페이스북 광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석 나오고 있는 거 있고 우린 또 이제 마케팅 자동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자동화 내에서 들어와서 성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다 그당 통계가 다 나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광고가 집행했는 게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노출되고 클릭된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 그게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그게 들어와서 유입된 거에서 전환이 된 것 자체의 데이터들이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캠페인을 진행한 거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와 진행 과정의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성과가 나오고 어떤 경우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추적까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뭐냐면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을 쓰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그 허브스팟을 쓰는데 허브스팟 자체에도
분석 도구가 안에 다 내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구글 애널리틱 쓰지 않더라도 통계를 다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이런 광고의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주 단위로 아니면 광고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번에 아까처럼 기존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리타게팅 마케팅을 했는데 이번이 더 효과가 나온 것도 그런 분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저번에는 리타게팅 광고가 오히려 비용은 많이 나가는 데 비해서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끌어오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게 이런 광고에 대해서 수익을 추적하고 추적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업종에서 전환율이 얼마큼 나와야 돼요.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지금 쇼핑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잘 나간다는 쇼핑몰이 2.7%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클릭 대비 전환율이. 그리고 뭐 보통 이제 회사에서 성과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번에 광고를 했는데 페이스북 광고를 했는데 몇 프로의 클릭률이 나오면은 클릭률이 잘 나온 거죠. 아니면 그 클릭률 중에 몇 프로의 실질적으로 랜딩 페이지로 들어와서 전환이 일어나야 잘 나온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할 때 그때그때 다르다. 50%가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01%가 엄청난 의미를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케팅 목표 자체를 통해서 얼마를 투입했고 그 투입된 결과가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전혀 다른 평가적 기준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광고비를 얼마를 쓸 거냐라는 기준들을 그냥 옛날 방식대로 뭐 우리 매출의 5%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고 투자한 이익을 얼마를 가져왔느냐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은 수익이 나면 광고비를 더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투자하는데 그 이상의 뭔가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은 광고비를 더 쓰지 않고 정지시켜 놓을 이유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광고비 대비 수익을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못하는 거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면은 훨씬 열린 생각으로 갖고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전반부 활동과 후반부 활동이 있는 부분으로서 전반부 지출 목적은 새로운 고객을 만들고 이익을 회수하는 데 있고 후반부는 진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들로 본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후반부에 있는 이익을 냈을 때 전반부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후반부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라면 과감하게 더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마케팅 예산을 갖는 법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광고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있다면 굳이 광고를 줄여야 되고 광고를 한정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관심 고객 사로잡기 부분입니다. 결국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연결되는 부분들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이제 마케팅들은 사냥꾼 같은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사냥꾼이라는 부분은 그날 사냥을 해서 만약에 고기를 잡으면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사냥을 못하게 되면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결국 노출 중심이고 유익 중심적인 마케팅 자체를 의존하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환경들을 사냥을 하는 방식의 어떤 마케팅 활동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결국 씨앗을 심고 수확을 하는 이런 농작을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마케팅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는 광고라는 목적 자체가 기존에 노출시키고 또는 아니면 도달시켰을 때 그리고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느냐라는 부분에서 클릭을 몇 명이 했느냐라는 부분이 그다음 그 클릭한 사람 몇 명이 전환했느냐 이런 부분들일 때 광고의 목적은 대부분 뭐냐면은 광고를 해서 유입이 되면 다 어디로 랜딩 페이지를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뭐냐면 구매 페이지로 대부분 연결을 해 놓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거기서 물건 하나라도 사주길 바라는 그런 희망들 때문인 거죠. 근데 고객 구매 예정들 자체가 지금 세분화되어 있고 고객이 되게 스마트한 구매 예정을 하는 상황에 살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을 구매 페이지에 갖다 놓는다고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늘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 자동화를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지금 전환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마케팅 초점을 어떻게 다 점점점 처음 고객의 구매 여정의 앞단계로 당겨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게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꼭 팔려고 하지 마라. 즉 처음에는 뭘 해야 된다?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걸 먼저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 방식은 뭐다? 사냥을 해서 가서 바로 잡아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 자체의 어떤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은 일회성 광고는 결국은 끝나버리게 되고 일회성 광고는 1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뒤에 구매할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때 결국 우리는 뭐냐 이 3%도 되게 높게 잡은 거죠. 그죠? 우리가 잘 나가는 쇼핑몰이 2.7%고 평균적으로 전환율이 한 2%가 안 돼요. 1.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디지털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거쳐가지고 전환율 따져보시게 되면은 2% 넘는 전환율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은. 3% 이상 나오면 정말 대박이죠. 그랬을 때 처음 우리가 광고를 냈을 때 이 3%를 겨냥을 하고 또 매번 3%를 겨냥하는 거를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농사식 방식이라는 부분은 뭐다? 처음에 겨냥하는 걸 이 3%에다가 플러스 7% 플러스 30%의 가능성을 가진 고객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뭐다? 이들을 겨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걸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로부터 즉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97%를 잃은 채 오직 3%만을 겨냥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런 3%에다가 40%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3%에다가 또 구매에 대한 그걸 갖고 있는 7%, 구매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7%,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매를 원하면 당장 사고 싶지 않은 30%까지 이 40%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DB를 확보하고 그 고객들을 육성을 해서 그 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농사를 짓는 전략으로 마케팅 전략, 그다음 마케팅 방식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구매에 관심 없고 30%는 공짜로 갖다 준데도 안 쓰는 고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관리. 어떤 기업은 관심 고객과 잠재 고객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데 대해서 어떤 기업은 왜 고군분투하는 걸까? 바로 이 차이는 뭐냐면 기반 시설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 매번 유입 만들고 노출시키고 유입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또 전단지 길에서 전단지 뿌리듯이 매번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3%, 7%, 30% 해서 40% 고객을 확보를 하고 그 고객들을 어떻게 유입을 리드를 생성한 다음에 육성해서 전환까지 갖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기반 시설 그런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그렇게 고객을 육성하고 해나가는 마케팅 활동들과 매번 전단지를 뿌리듯이 3%를 매번 겨냥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과의 그런 차이점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기반 시설의 정점은 결국 고객과 잠재 고객, 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고객을 육성하고 전환으로 끌고 가느냐는 부분들이 바로 효율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갖고 이제 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지 라드라는 분이 세계 기네스북의 최고 영업사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대요. 평균 하루에 6대씩 해서 총 13,300대를 팔았고요. 1년에. 하루 동안 최고 기록이 18대를 팔았고 한 달 동안 최고 기록이 174대고 1년 동안 최고 기록이 1,425대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북미 딜러샵 95%보다 더 많은 차를 팔았대요. 근데 이 분이 더 믿기 어려운 건 대량 집단을 거래한 게 아니라 모두 한 대씩 팔아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가장 기본이 뭐였느냐? 그가 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고객들한테 연락했고 사적인 안부 표지를 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던 것들이고 거기에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적힌 편지를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10년 정도 됐을 때 판매 실적이 3분의 2가 기존 고객 재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조지라들한테 차를 사기 위해서 스스로들이 대기하는 고객들까지가 존재할 정도로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이건 뭐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고객 대비를 기반으로 한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자, 농부처럼 광고하라. 결국 50% 영업사원들은 한 번 연락하고 그만두고 65% 영업사원들은 두 번 연락하고 그만두고 79.8%는 세 번 연락하고 그만둔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하고 나든 농작물 한두 번 제외하고 물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풍장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리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리드를 계속 육성을 해서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농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마케팅 방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농부의 자세로 당신의 잠재 고객이 수확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마침내 구매 준비가 됐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제일 먼저 떠올 수 있는 고객의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농사의 방식으로 고객을 육성하는 방식의 하나의 핵심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광고하라. 결국 관심 고객을 찾겠다라는 걸 통해서 리드를 생성할 때 고객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서 이런 어떤 정보를 주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를 주고 그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갖추는 거고 그들을 계속 육성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당신만의 마케팅 기반 시설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구축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행동 기반을 구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객을 분류하고 거르고 잠재 고객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를 주는 걸 통해서 결국 뭐냐 고객에게 잡상인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 환영받는 손님이 되는 형태로의 관계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결국 농부처럼 하는 거의 가장 핵심들은 뭐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고객에게 정보를 주고 고객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고객을 교육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객에게 잡상인이 아닌 하나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걸 통해서 고객의 관계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기반 시설들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떤 고객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고객은 몇 주, 몇 달,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고객이 구매를 결정할 때쯤에는 지금까지 형성된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전환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고객 수 마구 찍어내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이런 다양한 캠페인,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캠페인을 해보면서 똑같은 광고 소재든 아니면 랜딩페이지 소재를 만들 때 어떤 게 반응이 나오고 어떤 것들이 고객이 반응이 없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좀 더 반응 있는 매력 있는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 자체 결국 디지털 마케팅 핵심은 뭐냐면 그 시도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리타게팅 광고인데 그때는 효과가 없었지만 이번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경우의 수를 데이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세일즈 전환 6장까지가 이제 중심인데 6장까지만 중심으로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이미 많이 물려본 개와 같다라는 거죠. 처음 고객을 접할 때 중립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재 고객들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야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판매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웹사이트 개설하고 광고하고 그냥 기다려서 고객이 사주길 기다린다면 그는 결코 얻고자 하는 결론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슈아 벨 CRM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슈아 벨이라는 분은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예요. 이분이 이거 유튜브 가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분이 연주를 제대로 된 곳에서 하게 되면은
시간당 6만 달러를 버는 그런 분인데, 길거리에서 이분이 연주를 할 때 하루 동안 32달러밖에 벌지 못했던 거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그분이 똑같은 악기와 똑같은, 그죠? 곡을 가지고 연주를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뭐다? 결국 뭐냐면 결국 포지셔닝이라는 부분인 거죠. 결국 전문 콘서트 연주자로서 포지셔닝을 할 때는 하루에 1시간당 6만 달러를 버는 데 비해서 길거리에서 그냥 행인에서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사람일 때는 하루 동안 32달러밖에 벌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들이죠. 그랬을 때 나는 그럼 고객들한테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라는 부분을, 그 경쟁에서 결국은 그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가라는 부분이 세일즈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진 존재에서 환영받는 손님이 되겠으면 뭘 해야 된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의 포지셔닝을 하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처음부터 팔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점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들의 그 해결책을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거를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 비즈니스에서 자기 스스로를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너처링, 육성하는 단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먼저 내가 뭔가를 고객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객의 문제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경계심을 풀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교육자로서 포지셔닝 할 수 있고, 이런 교육자로서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은 결국 구매 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장벽들을 허물어내는 되게 중요한 어떤 마케팅 활동들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작은 기업이지만 1인 기업이지만 디지털이라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은 1인 기업이 결코 작은 기업이라고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들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쓰는데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 발행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메일 계정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 것 같아요. 고객이 볼 때도 신뢰감을 갖지만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할 때 구글이나 네이버 메일로 발송을 하게 되면 필터링을 할 때, 스팸 필터링을 할 때 걸릴 확률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즈니스성 계정으로 만들어진 이메일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 전화번호나 고객 관리나 뭐 접수 시스템이라는 건 뭔가 고객이 왔을 때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것에 대한 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 이런 건 티켓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1인 기업이지만 훨씬 여러 명이 조직이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기업이 하는 형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극복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감한 그런 구체적인 보증을 하는 거고, 또 가격 부분도 저가 정책보다는 아까처럼 그런 전문가로 포지션을 할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문제까지도 유연한 거를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선택품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60%가 더 많은 종류가 제공되는 걸 선언했고 40%만이 더 적은 어떤 종류를 제공되는 걸 방문했지만, 실제로 거꾸로 구매는 더 적은 종류가 됐을 때는 잼을 구매하는 것이 30%인데 비해서 더 많은 종류가 될 때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다양한 우리 제품의 군의 어떤 그런 다양성들을 구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아이템, 뭐 저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고객 기반 10%가 가격의 10배를 지불할 수 있고 1%는 100배 이상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이 통계에 나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8장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뭐 고객에게 최고 선물하기 부분에서 열성 팬 집단을 만들어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끊임없이 고객 감동 선사하고 평생을 걸쳐 고객 관계를 형성하고 팬들과 즐겁게 거래하기 있고 그걸 쉽게 해내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의 드라마틱한 감각을 가미하고 고객이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고객성의 가치 높이기는 나의 다이아몬드는 어디냐. 우리는 기존 고객으로부터 구매를 늘리는 전략, 늘 새로운 고객을 겨냥하지만 이런 새로운 고객을 포지션하는 것 자체가 더 솔깃하고 매력적인 마케팅 활동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는 기존 고객은 이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을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면서 매출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인 추천과 추천하기. 추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수동적 마케팅, 우연적 마케팅에 의존했다시피 고객이 이랬던 추천 같은 경우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인 것들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들한테 부탁하고 추천을 이뤄내는 그런 환경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을 제가 느끼면서 느낀 거는 여기는 철저하게 뭐냐면 1인 기업, 소기업이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되게 실행서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은 마케팅 서적들을 읽어봤지만 정말 소기업이 정말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갈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지침이 될 만한 책들을 사실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준다라는 부분이 하나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요즘 자동화나 어떤 마케팅 어떤 기술, 마케팅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효율화 시키려고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특히 마케팅 자동화를 어떻게 어떤 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할 것인가, 언어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면은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1페이지 마케팅은 마케팅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결국 마케팅을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플랜을 만들어서 매번 사냥하듯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방식처럼,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얼마나 디지털화돼서 농사를 잘 짓고 계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마케팅도 좀 더 농사 짓듯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뭔가가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이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990년도에 10만 마리의 말이 유혹거리를 활보했대요. 그리고 1900년대에 런던에 11,000대의 택시가 운영됐는데, 이 택시가 한 택시마다 12마리의 말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한 5만 마리 말이 런던 거리를 활보했답니다. 근데 불과 12년 만에 1912년 뉴욕에 말보다 자동차가 많아졌고 1917년에는 말 사용하는 전차 시대가 끝나버렸대요. 그러니까 1900년대에 말이 자동차로 바뀌는데 불과 12년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디지털 마케팅 환경들의 변화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저는 혁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방식들이 여전히 옛날 시대에 하던 것처럼 노출 중심, 그죠? 그 다음에 우연 중심, 수동 중심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화들에 맞는, 그리고 내 비즈니스 규모, 내 비즈니스 성격, 내 비즈니스에 맞는 마케팅 방법, 마케팅 농사 방법, 마케팅 농부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 그런 문제를 한번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유 끝내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발표하는 중간에 예. 화면이 비디오가 꺼져 버렸어요. 그래요? 예, 지금 화면이 검게 나와요. 그래요? 아마 저기 비디오에 무슨 그 초점이 딴 데를 향하고 있거나 뭔가 지금 뭐죠? 그 접촉이 불량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자료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책 한 권 뭐 제대로 읽었네요, 뭐. 예, 예. 예. 자, 10시 6분인데요. 저기 책은 저도 자주 이렇게 새 책들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라서 진짜 읽다 보면 꼭 좀 권해드리고, 이건 정말 딴 사람도 꼭 읽었으면 싶겠다 싶은 책들이 정말 1년에 몇 권은 나오거든요. 오늘
만약 정 교수님께서 그런 필이 꽂힌 거를 그 3번씩이나 읽고 이렇게 또 다시 요약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필이 좀 강하게 왔던 거라고 보이고요. 저도 어제 그제 그 금요일 야방에서 책 한 권을 거의 한 30분 가까이 그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정 교수님한테 추천을 우리 상반기에 받았던 컨텍스트 마케팅 혁명, 저는 그 책이 정말 꽂혀가지고 저는 3번씩이나 읽을 그런 어떤 그 부지런함은 없고요. 대신 4권을 선물을 했어요, 딴 분들한테. 이 책은 제발 올해 읽고 가십시오라고. 제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권을 거의 5번을 산 셈이거든요. 그런 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왕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그거 한번 컨텍스트 마케팅 혁명 한번 덤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그 우리 정 교수님한테 워낙 이제 퍼널 얘기를 그 시종일관 뭐 오랫동안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하신 얘기는 거의 그동안의 퍼널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이제 실제 시장 고객 관점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 서머리를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추가로 의견 나누고 싶은 분 계시면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거든요. 네네네. 그 원페이지 마케팅은 왜 100페이지짜리 마케팅으로 만드세요? 진짜 그 원페이지의 의미가 뭐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저자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내용은 없어요. 왜 그 제목을 뒤에 원페이지 저기 마케팅으로 했느냐. 마케팅 페이지 한 페이지짜리 양식 붙지 않나요? 책 뒤에? 예? 책 뒤에 한 페이지짜리 양식 붙지 않나요? 아니요, 마케팅 플랜 세우는 거. 없어요. 예, 원래 전에 제가 오래전에 봤을 때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책 이게 제목이 2019년도에 예. 다시 이제 그걸 됐는데 재판. 예,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원제는 제목이랑 뭐예요? 좀 원제. 이렇게- 책에 그 원래 네. 번역서면 원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뭐 번역자도 없고 원저자도 없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요? 네. 네네. 책 링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제가 그랬군요. 이제 딴 분들 뭐 의견 보태고 싶거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요. 이 책이 2016년에 국내 처음 나왔거든요. 2016년 12월 31일 날 나왔고 3세가 2019년 8월 15일인데 이 책은 유입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리스폰스 DRM 마케팅 전략에서 그런 편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뒤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더 활성화됐잖아요. 인바운드 마케팅은 이제 다양한 뭐 SNS 등과 기타를 통해서 고객 스스로가 그 뭐 웹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방문하도록 만드는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 위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되면서 나왔던 거고요. 최근에 또 이제 마케팅 자동화 부분 같은 경우도 이 DRM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발전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관점적인 측면에서는 좀 한 5년 정도 됐지만 기본적인 안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충분히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은 저는 읽으면서 계속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네. 검색을 해보니까 원서도 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고 맞아요. 돼 있네요. 예. 예, 그 제목은 원서 그 자체하고 예, 똑같아요. 원서랑 같은 예, 제목이고 같은 거 맞습니다. 예. 앨런 디비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예. 예. 오케이. 같은 이름의 원제네요, 보니까. 네네. 예. 자, 이제 예. 누구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제가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 지금 현재 14분이 우리 지금 채팅방에 붙어 계신데, 우리 이 줌 채팅방 말고요. 우리 세라방 카톡 채팅방 있죠? 혹시 여러분 그거 잠깐 열어보실 수 있으면 잠깐 열어보실래요? 세라방 채팅방에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혹시 뭐가 뜹니까? 방에? 아직 안 뜨는데요. 아직 안 떠요? 응. 제가 지금 뭐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저기다 보내셨네요. 여기 줌 채팅방에다가. 아니요, 그거는 좀 전에 우리 그 정 교수님 책이고요. 아, 예. 제가 추가로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예, 떴어요. 두근두근 랜덤으로 선물을 쏜다. 예, 얼른 한 번씩 응모해 보십시오. 한 명한테만 드립니다. 폰에서 하셔야 됩니다. 어. 한 명한테요?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만 지금 14명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네. 당첨될 확률이 제일 높겠죠. 제가 지금 여기 채팅방에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예. 파일 지금 제가 업로드 시켜 드릴게요. 우리 정 제가 교수님 안 오늘 됐나 보다. 들으신 분만 제공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앞에 다른 방에 들어갔다가 그 끝나는 타임에 누가 이걸 하더라고요. 자, 강의자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벌써 이게- 당첨자 확인하기로 나오는데요.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 됐어요? 응모가 아마 몇 명 이상 되면 랜덤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받은 사람 총 1명. 예. 카카오 어디 봐요. 카카오로 나오는데. 당첨자 확인. 네. 누가 카카오. 됐을까요? 카카오. 네. 카카오이 카카오. 누군지 모르겠네. 음. 누가 응모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아,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카카오의 채팅방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그 플러스 버튼 누르면 그 선물하기가 그 옵션 중에 뜨는데, 그 랜덤하게 선물 보내기 쏘면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값비싸지 않은 걸로 그 선물 몇 명한테 보내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그 카톡으로 이렇게 결제해 놓으면 이렇게 그 순간 번개 선물 받기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어요. 카카오기 누군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실명을 안 쓰셔가지고. 어디 봐요. 재밌네요. 예, 재밌어서 하나. 오늘 그 어차피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추석으로 안 하기로 그 한 주 쉬기로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선물로 한번 던졌습니다. 어디 봐요. 카카오. 예, 있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특이한 사람이에요. 연락처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저한테. 카카오가 지대가 뺏어 먹나? 나중에 저기 정 교수님, 네, 그 강의 중에 유니크 세일링 프로포잘인가 포지션 예, 예.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네네. 어떤 거는 좋은 거고 어떤 거는 이건 좋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실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강의 자료 어디에 공유해 주실 우리 지금 거예요? 채팅방에 올렸어요. 줌 예, 채팅방이요. 줌 채팅방에요. 줌 채팅방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오늘 저기 참여하신 분만 드리려고 지금 아. 여기 올려놓습니다. 예. 예, 채팅방에 저 안 보이는데. 위로 채팅창- 거슬러 가보세요. 이 채팅창에 선착순으로 해주세요란 말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 위에 강의 자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위로 올라가시면 있어요. 클릭하니까 다운되네요. 예, 클릭하면 다운됩니다. 저는 이게 모바일이면 안 보이나요? 모바일은 안 볼 수도 있죠. 모바일 채팅방이에요. 줌에서. 저 안 보여요. 나중에 제가 따로 어. 공유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15분 여기서 마무리 하시죠. 다음 주 일요일은 추석 연휴라 좀 편하게 쉬시라고, 예, 따로 이 일요일 밤은 세례방은 쉴 거고요. 오늘 우리 멤버 중에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지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따가 버려 가지고 저도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 번 더 하시죠. 예, 다음에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는 저기 우리 이태원 선생님께서 저걸 좀 해주시겠대요. 저기 그 두들리 그 영상 지금 요새 많이 계속 하시는데 꼭 두들리뿐만 아니고 우리 영상 만드실 때 뭐 앞에 인트로 영상이나 뭐 클로징 영상이나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을 좀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툴들을 모아서
함께 좀 전수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설 연휴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 언제죠? 26일 26일 저녁에 39차 세라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시고요. 명절 인사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예, 수고 많으셨고요. 많으셨어요, 정 교수님.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얼른 나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